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디센딩 이 에올타 서저리에서 이 바이패스 테크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드베키와 스탠포드의 그 타입 A 다이섹션이라던가 아니면 1, 2, 3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베키의 스탠포드는 이제 A와 B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부 대동맥이나 아니면 흉부 대동맥에서 이 크로포드에 의해서 그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방법에 그 타입에 따라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제 퍼퓨전 테크닉을 선택하는 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과정은 저희가 이 서지컬적으로는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 파샬 CPB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내과적으로도 수술을 이제 보통 시술을 하게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이 소라식 엔도베스큘라 에올틱 리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시술도 있고, 이 테바에다가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하방으로 에뉴리즘이 있거나 다이섹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넘어가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테바를 시행하게 되면 이쪽에서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플로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텐트를 넣는 그런 과정을 하이브리드 서지컬과 이제 실제 내과적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에바도 있죠. 복부 대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그리고 크게 또 5가지로 나눠보면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파샬 바이패스의 큰 종류를 보면 이 두 A와 B는 예전에 시행을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는 이제 2가지인데, 이쪽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제 파샬 CPB를 이제 이용을 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이제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이 옥시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리저버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카디오토미 서커도 이렇게 사용해서 그 섀도우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리저버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파샬 CPB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설명드렸던 클램프 하는 거와 션트를 대는 것보다는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장점 중에는 리저버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저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혈액을 모두 리저버로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이제 혈액 사용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혈액을 빠르게 다시 환자한테 넣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파샬 CPB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옥시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블랑켓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 온도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보통은 32도에서 34도 정도, 랩트 파샬 CPB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 정도에서 최순환을 진행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파샬 CPB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에어리틱 퍼퓨전이 오퍼레이션에서 이 최신 뭐 전략과 뭐 스파이널 코드와 뭐 비스럴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만약 그 하이리스크 환자에서의 랩타트 바이패스는 뭐 어큐트 다이섹션 같은 경우 뭐그 저도 여러 번 그 어큐트하게 다이섹션 이쪽 서브클라비안 밑으로 다이섹션이 생겨서 몇 번 수술한 그 다이섹션이 생겨서 뭐 그때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수술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럽처 아니면 뭐 앱도미널 에어리틱 애니리즘 리페어를 한다든가, 주로는 가장 흔한 거는 뭐 익스텐드 1, 2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이제 리페어가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 2에서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큐트 에어리틱 다이섹션이라든가 뭐 인프라 레날 에어리틱 리플레이스먼트가 미리 이전에 있었던 환자에서 보다 덜 광범위하게 리페어를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랩타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하는 동안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제 디스탈을 연결할, 뭐 만약에 이제 비세랄 퍼퓨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랩타트 바이패스를 멈추고 이제 각 비세랄 셀렉티브 퍼퓨전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코스탈과 뭐 비세랄 아나토모시스 동안에 이제 셀리악 엑시스라던가 메센트릭 아테리에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파샬 CPB나 아니면 랩타트 바이패스 모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레날 아테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같은 라인에서 레날 아테리 각각 넣어서 혈액을 공급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사도시 이제 크리스토일러 솔루션, 보통 이제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하트만 솔루션이 이거랑 거의 조성 성분이 비슷할 겁니다. 레날 아테리에 이제 퍼퓨전을 해주는 겁니다. 차갑게 해서. 그래서 익스텐드 뭐 3나 4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리페어에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요즘 최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랩타트 바이패스를 하기 위한 이제 환자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환자의 개인의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올틱 리플레이스먼트의 범위는 이렇게 크로스포드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레날 인서피션시의 존재 유무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주고 만약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수술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는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존재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올타를 이제 안전하게 클램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약 뭐 아치로 프록시말 익스텐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럽처의 존재가 있거나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스롬보스로 인해 클램프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이용한 CPB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랩타트 바이패스 이런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파셜 CPB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하이퍼서믹 어레스트를 일반 우리 다이섹션 수술하듯이 어레스트를 시켜서 수술을 하고, 얼마 전에 온라인 학회에서도 그 아산병원의 그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레스트를 시켜서 그 시야 확보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랩타트 바이패스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랩타트 바이패스를 뭐 다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파셜 CPB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거의 진행을 할 겁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센트리퓨갈과 이제 튜빙만으로 거의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저버라던가 뭐 힛 익스체인저, 뭐 버블 트랩이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셜 CPB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이 랩타트 바이패스 경우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공기와 직접적인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로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을 이제 최소화, 뭐 보통 그 일반적인 오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만약에 플루이드의 첨가라던가 이제 온도 조절, 그다음에 뭐 시스템의 엠볼라이제이션이 예방을 이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저버가 없고 파셜 CPV와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이 많이 뭐 소실돼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그 RIS, Rapid Infusion 시스템의 도움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서커가 따로 그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랩다트 바이패스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 이제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모아진 혈액을 다시 그 회로에 주입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 랩다트 바이패스도 이제 변형을 해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뭐 리저버를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버블 트랩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소실된 혈액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서 RIS를 시행을 보통 마취과 쪽에서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랩타트 바이패스의 회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파리제이션은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1ml 이퀴발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텐데, 뭐 파셜 CPV든 뭐 랩타트 바이패스든 보통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 체외순환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이니지를 또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의 뭐 장점으로는 그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는 동안 디스타 에올틱의 퍼퓨전을 일단 제공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파셜 CPV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타 오간, 특히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믹 타임을 이래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틱 에올틱 인저리를 가진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 랩타트 바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에올틱 클램픽 타임이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이 파라플레지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높게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니지를 병행할 경우에 스파이널 코드의 프로텍션을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랩트 벤트리클의 랩타트 바이패스든 파셜 CPV든 랩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랩타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이 CPV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는 LA에서 드레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드레인이 돼서 피모랄로 가죠. 근데 파셜 CPV 같은 경우는 R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게 피모랄 아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랩타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CPV의 이제 시간차가 이 플로우의 순환 과정에서 이 시간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차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혈압이 시스템 프레셔가 200까지 갔다가 만약에 또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파셜 CPV의 경우에 이런 시간차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자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의 이제 주의점을 좀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혈액이 클로즈 시스템이죠. 혈액과 직접적인 이제 접촉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펌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펌프 RPM이 만약에 높이 상승을 한다면, 이 아트리알 LA 오리클에 수처를 해서 이제 펄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에어타이트하지 않으면 이 드레이니지 캐뉼라에 공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이제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고 뭐 파샬 CPB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은 플로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플로우와 압력과 그 어세스먼트 관련돼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라는 개념이 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 LA에 캐놀라가 삭관이 돼서 이게 드레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플로우를 그 RPM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제 또 코로나리 퍼퓨전이 또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심장이 뭐 피브레이션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플로우를 얼만큼으로 그럼 유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심장에서 이 혈관들이 나올 때 이쪽에 만약에 클램프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쪽 부분은 이쪽 상지와 하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이 상지, 그러니까 심장 혈액을 박출해서 머리로 가는 플로우, 이 상지는 모두 심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심장 LA에 캐뉼레이션이 돼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 너무 많은 RPM을 올려서 드레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LB로 가는 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이제 플로우 자체가 그 혈액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이 랩트 벤트리클이 여전히 잘 뛰어야 되고, 브레인과 하트를 포함한 이 상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소스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렁에서 이 블러드 가스를 교환하고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이제 이 적정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디스탈 이제 그 파샬 그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 이제 CPB를 이제 모식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RA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드레인을 해서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이제 관류를 보통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비세랄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이섹션처럼 이쪽 라인을 내려받아서 그 멀티웨이라든가 연결해서 뭐 이쪽에 프루이 카테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통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쪽 부분에서 와이를 해서 이렇게 따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이제 클램프가 되고 이제 비세럴만 플로우가 가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서커를 통해서 이 리저버의 발생되는 그 블러드를 이쪽으로 다시 다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혈액 사용량이 많이 줄겠죠. 근데 어느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라인을 이쪽 비너스 라인에 하나, 이쪽에 뭐 이쪽에 2분의 1이니까, 근데 솔직히 이 어덜트 팩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덜트 팩이라 하면 뭐 비너스가 2분의 1이고 그 아테리가 뭐 공급되는 애 8분의 3인데, 워낙에 혈액 자체가 그 저희가 관료하는 이 파샬 CPB나 뭐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플로우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페디아트릭 팩으로도 충분히 이쪽은 뭐 8분의 3인치 비너스도 8분의 3, 뭐 이 공급되는 라인도 8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의 그 튜빙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만약 2분의 1을 사용한다면 뭐 2분의 1, 뭐 8분의 3, 뭐 8분의 3 Y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이제 익스텐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약에 리저버에 들어오는 혈액을 환자 피가
이쪽에서 이제 수술 중 혈액의 로스가 많이 있다 하면 이쪽에 클램프를 풀어서 이제 볼륨만 주입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뭐 큰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나중에 파셜 CP와 관련돼서 왜 이건 플럭 어세스먼트 관련돼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뭐 파셜 바이패스와 랩트 바이패스, 뭐 어떤 저희 이제 심장수술에 쓰는 CPV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